요새 사실 치과를 이뿐만 아니라 턱관절도 치과에서 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네, 맞아요. 턱관절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. 엑스레이 같은 걸로 찍어야 되는 건가요? 네, 아무래도 TMJ는 그 촬영하는 게 좀 좋긴 해요. 환자분이 키가 좀 커서 윗부분이 잘리게 나왔네요.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건 기록 달려야겠다. 턱관절을 보는 과가 따로 있는 건가요? 과가 따로 있기도 하고 그 과에서 전문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이제 병원이 검진 기관으로 지정이 될 수 있어요. 그 지정된 기관에서는 물리치료와 턱관절 치료를 같이 진행할 수 있어요. 저는 이제 하품하거나 이렇게 크게 벌리거나 그럴 때 왼쪽에서 보통 좀 딱딱 소리가 날 때가 약간 있거든요. 딱딱 소리랑 클리킹하는 소리가. 보통 이제 크게 벌리거나 네. 뭔가 힘을 줘서 벌릴 때 이게 턱관절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나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되겠는데 보통 이제 입을 벌릴 때냐 닫을 때냐 그런 소리가 또 다르거든요.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도. 그럼 아까 전에 벌릴 때랑 닫을 때 소리가 나는 게 좀 다른 것 같던데 그 정복성과 비정복성이 발생하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, 그러니까 벌렸을 때 뭐 빠졌다가 다시 다물었을 때 들어갈 때 이런 경우에 정복성이라고 부르고요. 한 번 앞으로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비정복성 관절 원판변이라고 부르는데 그 경우는 돌아올 때 소리가 나진 않아요. 관절염의 증상은 보이지 않아요. 관절염의 증상은 대부분의 염증이 다 그렇듯이 이게 경계가 좀 치명적이고 공격적으로 좀 흡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불분명할 때 염증으로 보긴 하거든요. 네. 테두리가 없어요. 대부분 관절염이 발생하면. 근데 이걸 보시면 테두리가 되게 맑게 잘 있어요. 되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죠. 네. 관절염 증상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. 아 해보시고 다물어 보시고 아 해보시고 다물어 보시고 지금 소리가 안 나서 치과를 빨리 찾는 게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겠네요. 항상 그렇죠. 가장 쌀 때인 거죠. 오늘. 맞아요. 지르는 거랑 똑같네. 지금 지르는 게 제일 싸거든요. 진료는 항상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고점이 없습니다. 평소에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. 네. 이 턱관절에 좋은 운동법이라든지 아니면 턱관절을 관리하기에 좋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? 구강내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운동법 같은 경우엔 666 운동법이 있어요. 네, 혀를 앞니 뒤쪽에 대면 돼요. 이렇게. 대고 이걸 최대한 벌려요. 아프지 않을 때까지 벌리고 이 상태로 6초 정도 버틸게요. 이거를 6번 반복하는 거예요. 이게 보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. 저게 전 거죠? 그렇죠. 앞니봐서는 제게 맞는 것 같은데 크라운을 하다 보니까 좀 두껍잖아요. 보통. 그렇죠.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. 임플란트로 바꾸면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. 앞니는 임플란트를 그렇게 막 추천하진 않아요. 앞니뼈가 아무래도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. 그럼 실제로 환자분들이 네.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요새 많잖아요. 네. 그럼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보통 어떤 환자들이 좀 임플란트를 많이 하나요? 일단 레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안 잡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해요. 네. 이런 식으로 일부만 채워져 있는 경우를 보통 레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.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경우는 아말감 같은 경우가 많아요. 일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형태거나 뭐 이렇게 어떤 끼워 넣는 형태로 생긴 건 보통 일레이라고 보시면 돼요. 크라운 같은 경우는 전체를 덮는 관, 말 그대로 왕관처럼 왕관 치아를 전체를 덮게 되거든요. 임플란트를 뭐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 아니면 임플란트가 되게 아파서 꺼려하는 분들도 많다. 네. 통증이나 이런 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.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맞추려고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은 신경치료보다 덜 아파요. 그 생각보다 어려운 시술로 보이지도 않고 어려운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되게 간단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일단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르신들이 사실 많잖아요.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뭐 접근법이 있을까요? 대부분 이제 이가 갑자기 비어 있으면 빨리 오세요. 젊으신 분들은.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틀니를 끼시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뼈가 흡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경우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아무래도 대부분 뼈 이식이 있고요.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. 임플란트를 하면서 얻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데미지를 입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좀 있을지. 임플란트가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요. 뭐 이게 지금 발치를 고민하던 상황인데 예를 들면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데 임플란트로 넘어간다. 아까 좀 쟁점이 있는 분야도 있다고 했잖아요. 여기까지 썩었으니까 발치하고 임플란트 가는 게 낫다. 아니다, 신경치료한다.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자연치아를 살리는 것이 여기에 임플란트가 있을 경우에 손실하는 법이겠죠. 그게 아니라 뭐 치아가 아예 없다. 이럴 때 임플란트 그냥 하는 게 좋아요.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음. 또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려면 치과와 친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감사합니다.
앞으로 치과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. 건강 어떻게 지켜야 될지 또 어떤 부분들이 아플 때 어떤 것을 찾아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롤드스쿨이었습니다.